단 한 번의 올바른 주식 선택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투자법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투자법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꿈꾸는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은 단순히 이론만 설파하는 투자 구루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실전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가 개발한 가치투자법은 전통적인 가치투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 시장에 완벽하게 적응한 진화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검증받은 투자법으로 그 효과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투자 원칙 없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실수들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법은 마치 나침반처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에 떨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결국 손실만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알게 된 후 제 투자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투자법의 핵심은 바로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업을 터무니없이 싸게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기업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은 바로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능동적 가치 투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능동적 가치 투자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철저히 분석하되 시장 상황과 기업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은 수익률보다 위험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투자법을 제대로 익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주식 가격을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고 대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바로 질적 분석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 사업 모델, 경쟁 우위,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질적 분석을 통해 정말 좋은 기업과 그저 숫자만 좋은 기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기업 분석 프레임워크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기업을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기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미리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론을 적용해보면
시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화려한 성장주에만 관심을 가질 때 묵묵히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고 결국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왜 실수를 하는지, 어떤 심리적 편향에 빠지기 쉬운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명확한 매도 기준을 설정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투자법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실용성입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어려운 금융 이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이 제시하는 투자 과정은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서를 찾고 퍼즐을 맞춰가며 최종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투자를 하나의 즐거운 취미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투자법을 따르면 여러분도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논리와 분석에 기반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 투자법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침착하게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 방법론의 힘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철학까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투자를 통해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론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 투자법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여러분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한다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에는 더욱 깊고 실전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가치 투자라는 혁신적인 접근법과 타이밍을 활용하는 특별한 전략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평범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극적 가치 투자는 기존 가치 투자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투자법입니다. 기존 가치 투자가 단순히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면 적극적 가치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살아있는 투자법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띠를 졸라매고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비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큰 리스크를 감수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낮은 기대치는 오히려 더 냉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더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스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박스장이란 주식시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마치 상자 안에 갇힌 듯한 시장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박스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서 기다리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장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박스장은 이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스장에서는 주가가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매수 후 보유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기나긴 마라톤 게임으로 보는 관점은 맞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맹신하며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서 묻어두기만 합니다. 하지만 박스장은 이런 강세장의 수익을 모두 갉아먹어 버립니다. 10년 전에 산 주식이 지금도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박스장의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기는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투자 가능한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 약세장, 박스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행복감에 취해 있습니다. 매일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늘어나며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약세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투자자들은 깊은 침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손실이 늘어나고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들며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모든 투자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박스장의 감정 상태는 이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스장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반복적으로 교차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스장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강세장과 박스장의 변동성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어도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장에서는 변동성만 있을 뿐 방향성이 없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본 수익의 첫 번째 원천은 기업의 이익 증가입니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주식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이는 가장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주가 수익 비율의 상승입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 수익입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배당 수익은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강세장 뒤에 박스장이 오는 이유를 이해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박스장이 만들어집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강세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나고, 약세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적극적 가치 투자로 앞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하려는 기업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우위는 브랜드 파워,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진의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 전략적 사고, 주주가치, 창출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넷째, 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변동이 심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다섯째, 재무 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자본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은 위험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곱째,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투입한 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는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장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익 증가와 배당금 증가가 진정한 성장의 원천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의 성장 엔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력 사업 외에 미래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 성장 엔진은 너무 불확실하므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전마진 모형은 비탈리 카스넬슨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 투자 전략에서는 매수와 매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 없이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빨리 행동하라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변동성을 좋은 친구로 삼는 것은 역발상적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적극적 가치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고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개별 주식입니다. 시장 전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별 주식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싸게 사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팔면 됩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예상치 못한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매수 가격을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적극적 가치 투자의 핵심 매수 기법입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외면하는 주식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주는 이미 가격에 모든 기대가 반영되어 있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념을 파괴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충분한 근거와 분석에 바탕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역발상 투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말고 숫자와 데이터의 근거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반대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 기법입니다.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남들이 놓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서도 같은 분석 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을 분석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모두 외국 기업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주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법률 변경, 환율 변동 등이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정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 투자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에서도 정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자신의 안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생소한 국가나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한 분야나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속 성장 국가가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비쌀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내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해외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너무 적게 투자하면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에서는 적자 생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와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매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는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비싸질 때 하는 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팔아야 합니다. 이는 탐욕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매도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매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계속 보유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중요합니다. 리스크란 단순히 주가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크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면 그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발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질, 성장성, 가격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면 더 정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 좋은 기업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고, 성장성이 높아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의 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필요합니다. 한 바구니에만 달걀을 담지 말라는 원칙은 맞지만 과잉 분산 투자도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익률도 시장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심적 회계와 분산 투자의 관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각 투자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심적 회계와 우발성을 고려하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 투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발성은 때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발성은 오히려 큰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탈리 카스넬슨 투자법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매수로 109세까지 월스트리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어빙 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이 두 거장들이 존경했던 진짜 투자 전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어빙 칸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유명해진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192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87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며 대공황부터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까지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온 진정한 투자의 달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80년 후에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빙 칸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면서 말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깊이 파헤쳐보면 왜 그가 109세까지 투자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시장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빙 칸의 투자법은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화려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깊이 있는 통찰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빙칸의 투자법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의 방법론은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어빙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안전마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든 반드시 그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완벽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항상 실수에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절대 손실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금을 보존하면서 꾸준히 복리의 힘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과 달리 어빙칸은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0% 내외였지만 80년 이상 지속된 복리 효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어빙칸의 투자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종목 선택 기준입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회사의 경영진, 사업 모델,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숨겨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장부상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큰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회사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야말로 어빙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매도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는 이미 80세가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빙칸의 투자법을 따라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인내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의 투자법은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 별다른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빙칸이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바로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모든 돈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업종의 우량 종목들에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20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었고 각 종목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10%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가 투자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경영진의 품격과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정직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업이라도 뛰어난 경영진이 있다면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그는 경영진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철학과
비전을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수많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빙 칸의 투자법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그의 학습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는 109세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문과 보고서를 읽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젊은 분석가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관점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 자세가 그로 하여금 80년 이상 투자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익을 노리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반복하는 것이 마치 투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빙 칸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식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주식을 사고 팔기보다는 좋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투자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도 많은 실수를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그가 장기간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어빙 칸이 특히 좋아했던 투자 대상은 소위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 수많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천장 답사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빙 칸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한 매도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한 내재 가치의 80%에서 90%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즉, 충분히 상승했다고 판단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장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어빙 칸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의 변동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조심스럽게 매도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빙 칸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과 경험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컴퓨터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어빙 칸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감정은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적당한 투자 대상이 없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투자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는 80년 이상 같은 원칙과 방법론을 유지하며 투자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은 조금씩 수정했지만 핵심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야말로 그가 장기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어빙 칸의 투자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의 철학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어빙 칸의 투자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복잡해져도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장기간 보유한다는 그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빙 칸의 투자법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09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시장의 변화를 겪었지만 항상 자신의 원칙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빙 칸 가치투자 핵심 비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압도적인 인내심, 그 너머의 초월적 고요함. 많은 이들이 어빙 칸의 성공 비결로 인내심을 꼽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다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심해처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고요함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이 널뛰고 온갖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에 휩싸여 광란의 매매를 반복할 때 어빙 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자신만의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닷컴 버블 당시 너도 나도 IT 주식에 뛰어들어 벼락부자가 되는 환상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을 때 수많은 거품이 꺼지며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는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줄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시장의 광기를 역이용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시장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빙 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인내심, 즉 초월적인 고요함이 진정한 부를 이끄는 핵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당신의 정신을 지켜줄 최고의 방패이자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궁극의 힘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보물 지도를 해독하는 독자적인 분석력. 어빙 칸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숨겨진 자산을 찾는 것을 넘어 그것이 미래에 얼마나 폭발적인 가치를 창출할지 예측하는 독자적인 분석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대 유적에서 보물 지도를 해독하듯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황금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분석은 숫자 노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비전과 도덕성을 꿰뚫어 보았고 해당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며 숨겨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저평가되어 있던 특정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때 그는 단순히 장부상의 가치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부동산이 미래에
어떤 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 천문학적인 가치로 폭등할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지력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당장의 차트와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 어빙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듯 수십 년 후의 기업 가치를 내다봤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보물지도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빙칸은 당신도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탐구, 그리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세 번째 비밀,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 월스트리트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악마의 놀이터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한 방을 놀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원칙을 저버리고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달랐습니다. 그는 109세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의 원칙은 그의 투자 인생을 지탱하는 강철 같은 기둥이었습니다. 안전마진 없이는 투자하지 않는다. 손실을 내지 않는다.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한다. 그의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들을 87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강력한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변에서 아무리 대박 수익을 자랑해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고승이 평생을 수행하듯 투자 원칙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원칙을 세워도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죠. 하지만 어빙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악마의 속삭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강철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 비밀, 위기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맹렬한 역발상 투자. 어빙칸이 진정한 투자 대가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담한 투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 셀링에 나설 때 그는 오히려 위기 속의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주식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80세가 넘은 고령의 어빙칸은 놀랍게도 과감한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버리고 도망칠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적 역동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그의 탁월한 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시장의 비합리적인 공포가 잠식한 순간이야말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가 가장 크게 괴리되는 시점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설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과연 시장이 피바다로 변했을 때 남들과 반대로 매수 버튼을 누를 용기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패닉 매도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역발상 투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신념과 통찰이 결합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비밀, 평생 학습을 넘어선 지식의 탐닉. 어빙칸은 109세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마치 학자가 지식을 탐구하듯 투자 지식에 탐닉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수많은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으며 젊은 분석가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자신의 관점을 끊임없이 넓혀나갔습니다. 그의 학습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경제의 변화를 주시했으며, 심지어는 역사와 철학까지 탐독하며 인간 심리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탐닉은 그에게 시장을 폭넓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했고, 급변하는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빙 칸처럼 지식에 탐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몇 권의 투자 서적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어빙 칸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자신의 지식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이 평생 학습의 자세가 바로 그를 80년 이상 투자 현역으로 활동하게 만든 궁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탐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6번째 비밀, 실패를 사랑하는 놀라운 태도. 어빙 칸은 자신도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실패를 사랑하는 놀라운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으면 자책하고 시장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투자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빙 칸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실을 보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실패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 강력한 투자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사랑하고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의 태도는 당신에게 경외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빙 칸은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 진정한 성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패를 사랑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7번째 비밀,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끌어올린 비밀 전략. 어빙 칸은 연평균 수익률이 10% 내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대단치 않은 수익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8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어떤 천문학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빙 칸이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활용한 비밀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두 해의 높은 수익률에 열광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다가 원금을 잃거나 큰 손실을 입어 복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어빙 칸은 꾸준함이야말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궁극의 비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년 꾸준히 10% 내외의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빙 칸처럼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8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수백억, 수천억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어빙 칸은 이것이 현실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당신의 자산 증식에 활용할 끈기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계획에 꾸준함이라는 마법을 심으십시오. 8번째 비밀, 시장의 비이성을 이용한 심리전의 대가. 어빙 칸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조심스럽게 매도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의 전략은 마치 바둑의 고수가 상대방의 수를 읽고 역이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심리가 만들어내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매수할 때 그는 차분히 매도를 준비했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투매할 때 그는 기회라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매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발상 투자를 넘어 인간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시장 참여자들의 군중 심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당신의 투자에 활용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빙칸은 당신이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움직임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말고 인간 심리의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9번째 비밀, 소유자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어빙칸은 주식을 사고 팔기보다는 좋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을 마치 자신의 사업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 그들의 비전과 역량을 평가했고,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할 것처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유자의 마음은 그에게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었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당신이 투자하는 기업을 소유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코드를 단순한 숫자로 여기거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립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당신이 기업가의 마인드로 투자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투자 기업을 단순한 종목이 아닌 당신의 사업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10번째 비밀, 오직 한 번의 매수 속에 담긴 투자 미학. 어빙칸의 투자법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가 한 달에 단 한 번만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반복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의 단 한 번 매수 원칙은 마치 투자 미학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매수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매달 단 한 번의 매수를 위해 수많은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자신이 발견한 최고의 기회에만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의 단 한 번 매수는 최고의 효율성과 최고의 집중력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와 데이트레이딩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당신이 최고의 한 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단 한 번의 매수를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투자 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최고의 매수를 위한 당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경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어빙칸의 투자 철학은 현대 사회에 도파민 중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과 자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의 좋아요, 그리고 주식 차트의 실시간 변동이 주는 순간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 중독은 우리를 단기적인 시세에 매몰되게 만들고 어빙 칸이 그토록 강조했던 장기적인 관점을 잃게 만듭니다. 어빙 칸은 화려한 기술적 분석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인 탐욕과 공포를 경계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투자법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도파민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수십 년 후에 엄청난 부를 약속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끊임없이 깜빡이는 주식 차트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어빙 칸의 지혜를 되새기십시오. 진정한 부는 인내와 원칙, 그리고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의 삶은 당신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빙 칸은 109세까지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며 투자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의 비밀들은 당신에게 궁극적인 투자 지혜를 선사할 것이며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혁명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단기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 다닐 것인가요? 아니면 어빙 칸의 발자취를 따라 진정한 투자 대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요? 그의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투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도 뜨겁게 뛰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